KBO 2025 신인 드래프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각 구단의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어떤 유망주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더스 팬들은 지금 화가 나 있다. 야, 왜 화가 나 계신지. 예. 사실 저 SS 팬들이 화가 난 게 오늘 뭐 최근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사실 김강민 선수 놓쳤을 때도 맞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사실 이거는 작년 말부터 이어진 거예요. 2023년 김강민 선수가 그렇죠. 2차 드래프트를 그 하나로 갈 때부터 시작된 계속되는 이 랜더스 팬들의 화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랜더스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성적이라도 좀 잘 나야 될 텐데 성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최근 와서는 선속사 논란까지 있으면서 야 그야말로 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팀 성적이 최근 15게임에서 3승 12패로 전체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SSG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부터 사실은 좀 부정적 이슈가 좀 많았죠. 그렇죠. 뭐 김강민 선수가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단장, 감독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SSG가 내세웠던 게 리모델링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모호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빌딩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윈나우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것을 보여주겠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가지고 지켜보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으면 사실 어느 정도 좀 성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SSG 같은 경우는 사실 가을 야구 단골 손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몇 년 전에는 통합 우승까지 했잖아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네, 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그 기억에 있는 이제 팬들은 아니 우리 SSG가 어쩌다가 이렇게 단기간에 좀 하위권까지 내려가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스진 감사합니다. 네, 드래프트. 디토로로님. 디토로로님. 랜더스 이후 최초 8위라, 랜더스로 이름을 바뀌고 그렇죠. 최초 8위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심각하네요. 이렇게 근데 말이 8이지 지금 1, 2 차이로 8인 거예요. 거의 9위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지금 네. 승차가 없기 네, 때문에 맞아요. 승차가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또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아니, 근데 시점입니다. 시즌 초반에 SSG가 비교적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8위까지 내려온 건 굉장히 좀 낯설어요. 심지어 오늘 SSG고 NC 이기면 시즌 첫 9위 추락입니다. 예. 사실 최근에 조금 강해지기는 했는데 지금 SSG의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SSG의 색깔이 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SSG가 사실 SSG는 좀 정교함으로 승부하는 팀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타선에서는 네. 좀 한방 그리고 이제 그 마운드에서는 선발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팀이에요. 아무래도 또 홈 경기장도 타자 친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실 올해 뭐 웨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김광현 선수가 좀 부진한 게 그렇죠.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SSG가 가장 믿는 카드가 김광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연패가 이어지더라도 김광현이 나오는 날에는 이긴다. 그리고 이거는 맞아요. 선수들도 강력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안 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좀 침체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그리고 사실 뭐 마무리 자리도 뭐 몇 번 바뀌기도 그렇죠. 했고 이러면서 조금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선수들 기용도 좀 무리수가 좀 있고 뭐 불펜 얘기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최정, 추신수, 최지훈, 뭐 엘리아스, 박성환, 박지환이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아팠어요. 맞아요. 지금 또 부상으로 빠져 있는 선수들도 많고. 예. 이게 선수들한테 휴식이 고르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좀 왜 그렇게 휴식을 고르게 가지 않는가 그리고 무리한 기용들을 좀 하는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야수 중심에 있는 최정, 최지훈, 박지훈 선수 최지훈, 박성환, 최정 선수가 이제 이탈한 것만으로도 이 중심을 잡아줘야 선수들이 그렇죠. 이탈하면서 당연히 지금 순위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맞아요. 사람들이 되게 네. 중요한 선수들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수단 관리가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SSG의 전 딜레마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김광현, 최정이
어찌됐든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투타에서. 이럴 때 어쨌든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SSG가 또 리모델링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기용을 좀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SSG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원활하게 하지는 네. 못했어요. 몇몇 뭐 박지원 선수란지 뭐 정준세 선수란지 이렇게 좀 신인들이 조금 네, 두각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구단에 비해서 좀 신인을 많이 기용한다? 그렇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또 아무래도 기존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사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크게 달라진 게 없죠. 달라졌지라는 네, 시각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노병은 선수가 또 그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의 대표본 같은 그런 네. 선수잖아요. 제2 전성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기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도 이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원영 감독이 해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승용 감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팀에 어떻게 보면 뭐 리모델링이기도 하고 젊은 선수들을 많이 육성해서 한번 내년 내후년을 또 한번 기대해 보겠다. 물론 뭐 올 시즌도 포기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기조였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끌고 온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사실 그 전임 감독이 와이어 투 우승도 했고 그렇죠. 가을 야구를 갔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내보내고 그 감독 경험이 없죠. 사실 전무한 사람을 감독이 앉혔는데 이 성적이 나겠냐? 네. 성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그 전에 갖고 있던 전력들을 가지고 이 정도로 내려간 거는 이 팬들이 여기서 화가 많이 나는 거죠. 선수들은 그대로 데리고 왔는데 감독 하나 바뀌었는데 가을 야구가 아니라 지금 8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중반까지는 그래도 SSG가 좀 잘 버텼어요. 이렇게 맞아요. 5할 승률에 굉장히 조금 네, 또 신기할 정도 5할 승률을 맞춰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 그 5할 승률이 붕괴되고 나니까 이게 좀 끝없이 좀 흔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김강민 선수도 나갔고 그다음에 뭐 감독들 그다음에 단장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 SSG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어떤 로열티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진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과거 뭐 SK 그리고 SSG는 이 팀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굉장히 그쵸. 충성심이 되게 강한 팀이었어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그런 게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이제 얼굴들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헌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근데 옛날보다 어떻게 보면 또 투혼의 어떤 모습들이 조금 적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이거는 그냥 기웁니다만 SSG가 SK의 그림을 좀 지우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지금 랜더스 팬, 이제 와이번스 팬들은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해요. 지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실제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뭐 왜냐하면 수장들이 많이 바뀌었기 그렇죠. 때문에 SK의 모습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SSG 팬분들은 SK 시절부터 봤던 그럼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SK의 한 시즌을 돌아보면 SSG 한 시즌을 돌아보면 봄에 굉장히 강합니다. 봄에 좋았다가 여름에 조금 주춤해요, 이 팀이. 그러다가 이제 약간 가을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그렇죠. 쫙 쭉 올라오는 게 올라가죠. 그게 네. SSG인데 지금은 사실 이미 맞고도 남을 시점이거든요. 이 그렇죠. 경기 수라면은.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부진함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분위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우리 김강민 선수, 네, 그렇죠. 베테랑 선수들. 그 우리 해설하고 있는 박정권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네. 그런 멤버들이 있을 때는 항상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쵸, 네. 이제 뭐 은퇴하고 타팀 이적하고 지금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가 김광현과 최정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김광현 선수의 부진이 굉장히 좀 뼈 아픈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 혜님이 말씀하셨는데 저게 이제 팬들이 열받는 부분 저 부분이에요. 인터뷰 가지고도 이제 약간 뭐 선수 탓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팬들이 뭐 저런 인터뷰로 탓을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싶은 것들이 좀 많아요. 네. 사실, 근데 예. 뭐 이승용 감독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다른 감독 그래서 지금 저게 이승엽 얘기야, 이승용 얘기야라고 하는데 사실 10개 구단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결 감독님 네, 네. 얘기도 했지만 연 감독님도 뭐 약간 그런 부분이 네.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독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사실 이승용 감독도 이 뭐 두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선수 관리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렇죠. 트레이닝 파트에 많이 의존을 좀 했다라고 네. 들었어요. 의견도 많이 취합을 하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눈앞에 경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쉽사리 관리를 해주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사실 선수들의 의지도 강했던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때로는 감독이 조금 주도적으로 딱 이제 좀 중심을 잡고 좀 관리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지금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아울러서 이제 눈에 가장 크게 띄는 건 불펜인데요. 네. 특히 지금 올해 40살인 노경원 선수가 거의 70게임 가까이 뛰고 있어요. 68경기로 리그 최다 2위거든요. 네. 제가 두산 이야기할 때 김태균 선수 어려서 많이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 김태균 선수는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나이가 이 정도면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반대로 여긴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이만큼 내보내니까 문제인 네. 거죠. 경은이도 사람이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선발진이 최근에 굉장히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웨인 원투펀치도 패가 조금 많아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펜진의 과부하가 더 강해지는 어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즌 초반에 로버트 더거라고 맞아요. 굉장히 외국인. 그 건실한 투수를 데려왔는데 적응에 실패하면서 금방 결국 갔죠. 내보냈고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선발 그 로테이션이 돌긴 돌아도 긴 이닝은 소화를 못 해주면서 계속 불펜에 이 부담이 증가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마무리 자리도 아무래도 조금 그쵸. 흔들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뭐 시즌 초중반만 하더라도 이 시라카와 선수를 가장 빨리 그러니까 단기 대체 외인을 네. 가장 빨리 도입한 구단이 바로 SSG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프론트가 사실은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느 기점 이후로 좀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전체적인 그 SSG 팬들의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좀 있나요? 일단은 저 한 SSG 팬 저 지금 자꾸 저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두산 감독이랑. 네. SSG 팬이 그러더라고요. 네. 두산 이승엽 감독이랑 우리를 비교를 하는데 거기는 그래도 4위라도 하지. 순위가 우리는 8위다. 같이 같이 욕을 먹고 뭐 같이 못 하는데 거긴 4위라도 하지 우리 8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프로는 또 순위로 얘기하는 게 맞기도 그럼요.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뭐 예년에 비해서 SSG가 좀 조용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시즌을 치르는 동안 뭐 특별하게 뭐 외부에서 누군가를 영입해 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큼 너희가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본에 있는 SSG 랜더스 그 2022년 우승 기념보드 요거 네. 보여드려도 되나요? 요게 저희가 그래요? 요게 그래, 그 알겠습니다. 랜더스 로드라고 네. 그 우승 기념 보드가 그 랜더스 필드 앞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이제 붙는데 이제 그게 아마 김강민 선수 갔을 때도 그런 많이 붙었거든요. 거기다가? 거기에 이제 성토하는 글들이 많이 붙는데 굉장히 비난의 그 포스트잇이 많이 붙고 있어요. 네, 그게 아마 그 야구장 가는 길 앞에 있으니까 팬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정말 2022년에 우승을 했으니까 불과 2년 만인데 SSG가 굉장히 지금 다른 그 분위기로 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통 뭐 부자 망해도 한 3년은 간다는 3대는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벌써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가장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SSG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저는 선발진의 어떤 부활이 정말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선발진이 막아줘야 그 다음에 뭐 혹사든 아니든 어떤 경기를 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5위에서 8위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딱 2주 걸렸다. 이대로는 5강도 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오늘 이제 뭐 LG랑 경기를
게 되는데 어찌됐건 김광현 선수의 부활도 매우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맞아요. 지금 특히나 에이스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저 에이스가 등판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에이스가 등판한 날에는 우리는 이겨라는 게 좀 약해져서 그거 또 한 번 이기면 또 연승이나 이런 걸 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광현 선수가 좀 잘 던져주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는 거의 앤더슨이 뭐 팀의 그 에이스 역할인데 그렇다고 뭐 앤더슨이 나온다고 해서 팀의 연패가 끊기진 않는데 그쵸. 예. 네, 잘 던지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단에서 바라보는 앤더슨과 그렇죠. 선수단에서 바라보는 김광현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9월 확대 엔트리가 되면서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SSG가 전체적으로 좀 선수층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승용 감독이 이제 올해부터 팀을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팀 운영은 어떻게들 보세요? 저는 약간 여기서 살짝 소신 발언을 하자면은 그 이승용 감독이 이제 약간 미래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에 더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우리가 올해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런 시행착오를 마무리 캠프 나아가서 스프링 캠프 나아가 내년 시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금부터 이미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했는데 너무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기는 한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최정 김광현 선수가 버티고 있을 때 조금 더 올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내일을 바라보다가는 진짜 오늘도 내일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현상을 또 많이 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승부수를 낼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년을 본다면 조금 더 이 어떤 스탠스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뭔가 방향성을 잡는 거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못 정하고 좀 헷갈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또 최정 얘기하면 또 댓글창에 또 저 최정 갖고 온다고 얘기할 텐데 저희가 최근에 최정 선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FA 관련돼서 그때 당시 구단에서 나온 말이 가을 야구에 지금 힘쏟고 있는 상황에서 최정 선수의 계약은 아직 뭐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기를 못 잡는다. 네, 시기를 못 잡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결국 최정 선수랑 계약도 안 했고 가을 야구도 멀어졌는데 그럼 대체 뭐 했냐 이거죠 제 말은.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사실 너무 좋고 또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야구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딱 집중을 해야 될 때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면모도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왜 웃어요? 최정 없이 못 최정 산다는. 없이는 못 사는데 제 남자들의 계보가 좀 있거든요. 아 그래 본인의 남자 네, 피디님의 남자. 그래서 조상우 다음에 지금 최정 물었다고 다 댓글에 자꾸 좀 그런 얘기를. 아니 그래서 사실은 뭐 지난번에 윤세호 기자 나와서도 이제 최정의 FA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뭐 팀 입장에서는 최정은 놓칠 수 없는 선수이긴 한데 결국은 최정이 만약 FA 시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장담하겠어요? 네. SSG로 남는다고? 네. 저는 그래서 그때도 아예 내보내기 전에 해결해야 그렇죠. 된다. 내보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거죠. 사실 SSG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네, 예, 최정 선수가 아예 시장에 나가기 전에 그럼요.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최정의 어떤 로열티에 너무 기대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이게 보여줘야 된다. 구단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큼 빨리 움직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내년에 그리는 큰 그림이잖아요. 근데 또 박지한 선수 최근에 또 외야를 뭐 쓴다는 뭐 이런 얘기도 그리고 한번 하고 물론 이제 뭐 순차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두 명의 선수로 한꺼번에 판을 바꾼다? 네. 이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적어도 퓨처스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1군의 경험을 좀 쌓게 하는 분위기라든가 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팀들은 대개 요 엔트리가 확대가 되면 팀 성적도 성적이지만 후배들이 올라와서 잘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이 팀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런 그 일종의 승리 유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수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좀 거리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야수진에 박지환, 정준재 선수가 있다고 하면은 또 이제 투수 쪽에는 조병현 선수가 있기는 한데 조병현 선수도 사실상 뭐 퓨처스에서 육성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좀 한창 업그레이드된 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 이거는 어떻게 네. 보면은 신인 어떤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42년째 3팬 네. 분이 아무리 선수가 없다고 해도 감독이 성적을 내려고 선수 갉아먹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이런 댓글 주셨어요. 근데 지금 KBO 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크죠. 그게 좀, 사실 네. 제일 걱정거리이기도 하고. 어느 팀이나 성적을 내려고 좀 특히나 불펜 투수를 좀 많이 소모하는 그렇죠. 경향이 좀 많아요. 또 젊은 투수들이 불펜이 좀 많다 보니까 선수들 뭐 보호가 육성이나 이 발전보다 보호가 참 시급한 그런 네.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살짝 보면은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많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이 뭐 많은 출전 경기와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라고 하더라도 성적이 났을 때는 이 선수를 위한 뭐 육성, 기회 이렇게 좀 포장이 될 때도 있고 좀 비슷한 과정이어도 좀 성적이 안 나다 보면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의 어떤 접전 수준을 감독 그리고 이제 프런트가 잘 좀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중요한 경기를 이 모든 선수들을 쏟아부지 않고 그냥 눈 앞에서 놓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올해 순위 경쟁이 시즌 중반부터 굉장히 네, 뜨거웠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리는 경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펜의 어떤 야구가 더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댓글창에도 비슷한 얘기를 제가 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현장과 프론트라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 두 운영 시스템이 서로 견제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단장을 위시한 프론트 야구를 흉내는 내고 있지만 완벽하진 않고요, 미국처럼.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팀의 자원을 그 좀 잘 보호하는 역할은 프론트가 해줘야 되고 사실 현장은 그날 혹은 시즌에 대한 그 승패에 대한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그냥 있는 전력들 다 쓰고 결국은 그 마라톤 그 시골분들 마라톤 하듯이 막 달려나가다가 뒤에 가서는 뒤로 처지고 마는 그런 팀들이 이제 몇몇 팀들이 생기고 그게 또 몇 년 반복되고 그러면 뭐 인물만 바뀌고 계속 돌림노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SSG 같은 경우에는 올해 팀 홈런도 예년보다 좀 줄어든 느낌이거든요. 이게 타고 투저임을 감안하면은 SSG로서는 조금 뼈아픈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홈런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결국 SSG의 색깔과 강점이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상대 팀이 이제 SSG를 상대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언제 홈런이 그렇죠. 나올까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약점이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것도 SSG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홈런 공장에 약간 색깔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